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트남의 인면수심한 행위로 베트남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투자, 원조, 기술력, 필요한 것만 취하고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공산국가의 변치 않는 패턴을 이번에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은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만약 기존의 방식 그대로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은 안정화 이후 발생될 경제적 타격입니다. 근 10년간 한국 내수 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발생되고 있는 경제적 타격은 모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고, 만약 좁은 국내 시장에서 제살뜯기식의 경쟁을 계속한다면 이는 결국 자살행위입니다. 해외 진출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까지 현재 이러한 시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한 악화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포화된 태국 시장에 먼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일명 텃세까지 더해져 애초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던 시장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다른 동남아 시장, 특히 태국이 한국 해외 진출의 최우선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삼성, LG 등이 베트남에서 태국으로의 기지 이전을 검토 중이며 이미 일부 기업들은 태국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발빠르게 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태국, 과연 어떤 시장일까요? 태국은 사실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기준으로 그 시장성을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1에서 3%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이 보여준 급격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은 시장성을 평가받는 척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시장성 판단은 해외 진출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 10만원 수준의 생활비가 3년 만에 30만원대가 되면 비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이 됩니다. 반면 10년에 걸쳐 60만원대 생활비가 80만원 정도로 성장했다면 완만한 성장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과 태국 시장입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한국에서 생산한 약 10만원 전후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과연 두 국가 중 어느 곳이 더 높을까요? 동남아 국가 중 GNI가 가장 높은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즉,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생활비는 있어야 기초적 생활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태국은 약 70만원에서 80만원, 현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20에서 30만원대로 기초 생계비가 비교됩니다. 그런데 인구로 비교하면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 명, 베트남은 1억 명, 태국은 7천만 명, 말레이시아 인구는 3천만. 게다가 그중 절반은 중국계로서 한국이 말레이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면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지 경제 성장률이나 GNI 등의 몇 가지 데이터만으로는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국가의 종교, 정치적 성향, 남녀 성비 등도 해외 시장 진출을 판단하는 근거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동남아 시장 진출은 사실상 탁상공론식의 판단을 근거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태국은 불교 기반의 종교와 관광국이라는 특성으로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매우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태국을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지로 삼아왔습니다. 즉, 수많은 공산품의 테스트 마켓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국가입니다. 태국 시장은 지금 바로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외 진출 대상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미 동남아 시장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 베트남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앞서 내용과 같이 이미 십수년간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노크해온 시장입니다. 아무리 한류가 인정받는다 해도 결국 그들에게는 그저 수많은 국가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시장은 그 자체의 문턱이 아닌 타 국가, 타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접근해야만 합니다. 우수한 제품성은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카드일 뿐입니다.